안녕하세요, 김승동 기자입니다. 한파로 인해 정말 추웠던 1월이 지나고 이제 봄이 좀 성큼 온 것 같습니다. 1월 기사를 살펴보고 2월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보험사들은 1월에 신상품을 출시합니다. 어떤 상품을 출시하는지를 좀 보면은 각사의 전략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초 각사의 분위기를 보면 올해 한 해 전략을 제대로 세운 보험사가 그다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별한 전략으로 치고 나가는 것보다 뺏고 빼앗는 전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올해 보험시장의 기호는 좀처럼 높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 첫 번째, 자동차 보험 이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고객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전략 상품입니다. 두 번째, 금융당국의 스탠스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에까지 관여하며 각 보험사들을 좀 조이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각 보험사들의 올해 전략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IFRS 17 관련해서 설계사분들이 일부 역차별을 받고 있는 모습을 언급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대한금융신문에서 손보업계 보복 난폭 운전자 차 보험료 할증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신호 위반 등을 자주 해 벌점이 쌓이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이라는 것 때문이죠. 그런데 이 경력요율로 인한 할증률이 더 높아지고 신규 할증 대상도 생깁니다. 교통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대의 명분으로 사실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할증하기 위한 방안이 될 듯 싶습니다. 하지만 업계 분위기는 좋습니다. 금융당국도 이 경력요율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1년 만기 상품입니다. 그래도 이런 이슈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좀 알리고 어프로치를 한다면 설계사분들의 전문성을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1월 9일 이비안에서 간편심사 보험 가입 대폭 완화, 보험권 결정에 이목 집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간편심사 보험은 지난 2015년부터 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간편심사 보험 활성화는 고령자와 유병자가 증가했다는 것에 그 배경이 있죠.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면 당분간 고령자, 유병자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업계는 이들 인구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스크는 좀 더 많이 크지만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식을 통해서 보장성 보험 판매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최근에는 325 원칙도 깨지고 있습니다. 325 원칙은 원칙이 깨지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각 보험사들이 리스크를 짊어지고라도 보장성 보험을 늘려야 한다는 스탬법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보장성 보험 확대는 이제 지겨우시겠지만 IFRS 17 도입에 따른 영향입니다. 올해는 연금보험의 수단까지 대폭 낮아졌습니다. 결국 설계사분들도 어떻게든 보장성 보험을 판매해야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25 원칙까지 깨고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보험사의 움직임이 나타난 셈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1월 18일에 대한금융신문에서 금융당국 손보사 과다 사업비 손본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손보사들의 장기보험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붙는 사업비를 줄이겠다는 TF를 구성했습니다. 소비자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이 같은 추진안이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도 저축 컨셉으로 판매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ETF가 실행돼서 적립보험료에 붙는 사업비를 줄이면 저축 컨셉으로 판매되었더라도 원금 회복 기간이 좀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정말 각 보험사들의 가격 정책까지 보험료까지 자꾸 손을 대는 게 맞는 것인지 기자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 인하 압박이 좀 많았고요. 일부 보험사는 이미 120%의 손해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낮추는 결정까지 했습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오면 올해 상반기 혹은 하반기에 가격 동결로 버텼던 보험사들도 전부 다 가격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은 경쟁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은 좀 관치가 심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자동차 보험 가격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1월 19일에는 아시아경제에서 합쳐 팔던 보험 쪽에서 초저가 공세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기사는 기자가 직접 취재해서 쓴 것보다 보도자료 몇 개를 좀 참고해서 쓴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앞선 기사에서 고령자, 유병자 증가로 325 원칙이 깨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50, 60대 세대, 50, 60 세대는 보험료를 좀 더 많이 내더라도 보험에 가입할 니즈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그대로 밟고 온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자산도 적당히 쌓여 있습니다. 여유 자금도 좀 있죠. 하지만 2030 세대는 돈이 없습니다. 또 쇼핑몰의 가격 비교 기능에 익숙해져 있어서 보험도 가격이 낮은 것을 비교해서 가입합니다. 보험사들은 몇 년 후에는 2030 세대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 젊은 세대는 돈이 없으니 일단 데이터베이스, DB부터 모으기 위해 이런 저렴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연초부터 손보사들을 중심으로 대형사들도 치아보험 출시에 막 앞장서서 나섰습니다. 이는 대형사들도 일단 DB부터 확보하고 이 이후에 통합보험 등을 업셀링하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50, 60 세대에겐 리스크가 있더라도 보험료 규모가 가장 큰 상품을 판매하겠다는 것이며 2030 세대는 저가 상품 공략으로 DB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온라인 등 비대면 체면을 중심으로 이처럼 저가 상품, 저렴한 상품 출시가 계속될 거라는 예측도 좀 해봅니다. 마지막 기사를 보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에 뉴스품에서 우체국 보험 등 IFRS 17 2021년에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즘 정말 필드에서 생존이 쉽지 않습니다. 영업이 어려운 배경에는 불경기도 있지만 각 보험사들이 사업비를 대폭 낮춘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각 보험사들이 사업비를 낮춘 이유는 IFRS 17 도입에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낮춘 것입니다. 그런데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오는 2021년에 IFRS 17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실제 확인을 해보니 IFRS 17 관련해서 뚜렷한 대응책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치죠. 하지만 민영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분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역차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사보험과 공제사는 사업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상품 판매에 대한 사업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수당을 지금도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유사보험, 공제도 금감원의 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이 이르면 상반기에 변경이 됩니다. 이는 보험료 인상 효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 보험은 1년 만기 상품이기 때문에 만기 이후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어필하시면 좀 더 전문가 포지셔닝을 하시는데 편안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간편심사보험의 325 원칙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험사는 보장성 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간편심사보험 활성화는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사업비 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적립보험료에 부과했던 사업비를 손본다는 TF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에겐 좋은 일이지만 판매자에겐 이익이 줄어드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소액 상품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2030 세대의 데이터베이스, DB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업셀링을 위한 포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는 IFRS 17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민영보험사 설계사분들은 어쩌면 알지 못했던 사이에 역차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유사보험도 금감원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는 구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구정이 지나야 진짜 새해를 맞이한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한번 신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고 노력하면 더 따뜻한 내일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